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자신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이뤄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찰 주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보수단체에 의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후 2년 동안의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했던 것이다. 이 주장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증인 신문 일이라 네.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 한동훈 부원장 측에서는 좀 다른 사람 계좌 압색 중에 정보 열람하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예.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부인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서가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한 장관도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그 이동재 기자의 그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비 있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 기자 그릇 가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의 의미, 사건 이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워낙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네. 진보 진영의 그 영향력이 있는 농객으로 활동해 왔고 한동훈 또 법무부 장관, 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이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자, 오늘 이 판결 결과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이 판결 결과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하기 전에 그 단계가 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경과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이게 대상화된 그 발언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2019년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굉장히 네. 좀 단언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 해 7월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이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네. 뭔가 사실을 적시하다기보단 본인의 판단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시민단체가 바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러자 이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올린 글에 따르면 내가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었다.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했고 그렇지만 재판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최종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은 이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첫 번째 발언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검찰이라고 집단을 지칭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주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판단의 영역으로 언급을 해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부분이 명예훼손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어떤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전부 이 발언의 맥락을 한꺼번에 살펴서 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은 1년 실형을 구형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굉장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발언의 횟수가 2회에 좀 불과하다는 점에 견져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게 비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참작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실상 특정 진영의 스피커로서 그리고 본인이 출연했던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상당히 있었고 이 접속해서 보는 시청자 수도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좀 양형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네.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좀 판결에 좀 영향을 준 셈이군요. 예, 법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이 둘 사이를 두 가지 이제 가치를 이제 저울질할 때 네. 여러 가지 명예훼손을 판결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공격을 하거나 맞습니다. 어떤 비방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현실적인 악의가 있었는지 네.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 본인이 이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적대감에 좀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볼까요? 사실 그 부분이 증거로 현출이 되지 않았다면 이 예.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마 검찰이 본인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그 당시에 어떤 의도 같은 것,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확증 편향에 본인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악의성,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면 이 사인에 대한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공적 업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또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좀 제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특정 인물을 적시한 점 그리고 이 피해자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다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말한 그 발언의 그 내용이 얼마나 이제 그 진실성이 있었는지 네. 사실에 이제 부합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그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쟁점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하면은 이제 정부라든가 공적기관의 그 집단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면 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이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이 성립이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내지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아나운서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건 하나의 직업군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거나 특정 뭐 지역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좀 지적하는 맥락이긴 했지만 한동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그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이 좀 유죄로 인정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명예훼손 이 부분이 이제 형법, 민법에서 이제 다 다뤄지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형사 사건으로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민사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는 이 5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5억 원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냐면 보통 민사 판결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해자에게 이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입증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민사재판부는 그것을 증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내는 서류, 서증, 그리고 증거에 의존해서 재판을 하는 절차인 반면에 형사 절차는 강제수사권까지 동원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민사의 불법 행위에는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네. 이 법률적으로는 좀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민사재판부도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력한 그런 인사들의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오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이 계좌 추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은 많은 부정적 영향을 여론에 끼쳤죠. 예. 그게 진실이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썩들썩했던 뉴스였는데 그것이 이제 충분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얘기인 건 맞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그걸 좀 재차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그 공익적이지 못한 그런 행보를 했던 것은 맞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쪽도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유시민 씨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채널A 네.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채널A 또 다른 기자들하고 공동 대응을 한다거나 또 이제 MBC의 보도가 사전에 유출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검언 유착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예.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좀 성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좀 지금 잠깐 들어보실 텐데, 자,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는 무수호지심 비인야, 이거 맹자 구절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뜻입니까? 제가 뭐 한자 이런 것에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구절의 이제 뜻을 찾아보면은 그런 얘기요.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잘못을 하고 스스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뭐 이런 구절일 텐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양심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가중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재판은 어쨌든 채널A 사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노무현 재단의 뭐 계좌를 들여다봤다거나 하는 이런 발언이 채널A 사건부터 불거진 검찰에 의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재판의 결과를 보더라도 판결문 잘 보면은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는 어떤 발언이다라는 평가는 있거든요. 판결문에도.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수많은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상당한 피해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지식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 평론가 입장에서 상당한 이제 의문이 있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한동훈 장관이 검사이던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냐, 네. 명예훼손이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뭐 일방적으로 그만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유시민 네. 이사장 이제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항소를 하면 재판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은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여러모로 좀 불리한 네. 의미의 어떤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것도 나중에 가면은 좀 부담으로 이 한동훈 장관과 정권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재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5억 그 손배 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재판 결과도 좀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